대중문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 문화코드 94.5.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봅니다.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네. 직면해야 될 것은 또 직면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표절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이 지난주에 신경숙 작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네네. 오늘 해명은 하긴 했는데 제가 봐도 좀 이게 논란이 잦아들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먼저 표절에 대한 정의를 짚어보고 싶은데 표절의 정의 어떻습니까?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 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 뭐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아마 요즘은 많은 이제 대중문화 콘텐츠들이 있죠. 뭐 네. 드라마나 영화, 가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컨텐츠 유형들이 워낙 다양해졌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정의를 말씀 주셨지만 네.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의혹들이 제기돼도 내가 네. 보지 않았다, 내가 듣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하면 좀 넘어가는 관행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좀 뭐 판정하기가 상당히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네. 결국 이게 본인 양심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네. 사람이 갖고 있는 상상력이라든지 생각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다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일부는 겹치는 부분들도 생기게 되는데 요즘은 이게 인터넷 같은 디지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위에 자꾸 이렇게 쌓이거든요. 계속.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 가공도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완벽하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드러난 정황이 어떤 부분에서는 모든 걸 말해주기도 하지만 오늘 뭐 신경숙 작가가 했던 얘기처럼 본인이 이 생각에서 이게 만약에 뭔가 조작이 있다 스스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게 지금 뭐 표절인지 아니면 기억을 잘 못하는 건지 이렇게 네. 애매모호해지는 부분들도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번에 지금 공개적으로 신경숙 작가의 표절 의혹을 제기한 그 네. 이응준 작가요. 네네.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혼자 지금 표절을 했다. 그 의혹, 양심의 네. 문제라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네네. 결국 이 표절과의 싸움은 세력, 권력과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표절 의혹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신경숙 네. 작가 보니까 여러 번 제기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신경숙 작가 정도 되면 우리나라 거의 대표하는 작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표절 의혹이 나왔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갔을까요? 네. 문단이 거기에 어떤 침묵한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이게 넘어가기가 사실 어려운 문제죠. 여기서 좀 지목되는 건 뭐냐면 평론가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네. 부분인데요. 분명히 평론가들은 이런 것들을 짚어내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의무들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그 제기가 안 되고 넘어간 얘기죠, 집중적으로. 그러다 보니 뭐 평론가, 작가, 출판사 이렇게 국내 어떤 문단에서 하나의 권력의 카르텔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된 거고요. 네. 실제로적으로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단에 이 거대 출판사가 유명 작가를 끼고 계속 작품을 내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평론가들까지도 거의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문단이 그들만의 문단 이런 식으로 많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용준 작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권력 앞에서 자기를 세운 거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네.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네. 용감하게 문제를 네. 제기한 사람이 피해를 당해서 사라지지 않고 네. 좀 오히려 자정작용의 역할로 순기능을 네. 하고 네. 그분들은 또 보호받아야 될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거지만 그만큼 네. 많은 의혹이 제기된 분야라면 아무래도 네. 대중음악계를 좀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네. 표절 판정이 많이 있었죠? 가요계는 아시겠지만 이제 음반 시장에서 음원 시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음원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표절 의혹이 굉장히 많이 제기됐고 네. 실제로 판정 받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이효리 씨가 냈던 4집 앨범이 무려 6곡이나 표절 의혹이 제기돼서 네. 실제로 원작자가 표절을 했고 네. 이것을 또 이효리 씨가 미처 몰랐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뭐 최근에는 뭐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발표했던 프라이머리랑 박명수가 했던 뭐 아가씨라는 노래가 네. 뭐 카로 에메랄드의 곡인 리퀴드 런치와 유던 러브미를 섞어놓은 것 같다 이런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표절 논란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이게 이 음원 시장 안에서 지금 샘플링이라는 작업들이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네. 샘플링은 말 그대로 어디 나온 음악을 하나의 샘플을 갖고 와서 그걸 변주해서 만드는 어떤 음악 작업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도용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그냥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냥 사용하다가 문제가 제기되면 슬그머니 원작자랑 합의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게 그만큼 이 네. 디지털 음원이 복제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하나 이게 일반인이 검증하기는 쉽지 않은 영역인데 이게 학계도 빠질 수가 없어요. 예. 주로 이제 논문, 학위 논문도 있고 발표 네. 논문들도 있는데 꽤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는데 네. 학자 중에 또 이 공직자로 지목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냥 흔히 표절 논란 이렇게 불거지는 거죠? 네네. 뭐 아시겠지만 뭐 제일 큰 분들 문대성 의원부터 굉장히 네. 의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그렇죠. 정우택, 염동열 뭐 엄청나게 많고요. 네. 헌법재판관, 뭐 인권위원장, 경찰청장, 뭐 서울시 교육감 이분도 노무 표절 의혹이 네. 되기도 했었거든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네. 분도. 그래서 그 사실은 이 노무 표절 논란은 이쪽 그러니까 공직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여기는 네. 사실은 이 뽑힐 때 사실 어느 정도 검증 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이 제기되는 거고요. 그렇죠. 방송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 강사로 나왔던 김미경 씨라든지 연기자 김혜수 씨도 노무 표절 나왔었죠. 논란이. 김혜수 씨 굉장히 쿨하게 표절 인정해서 그냥 네.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게 사실 우리의 그 논문이 갖고 있는 기존의 해완 관행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짜깁기식의 어떤 레퍼런스 사용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겨난 어떤 논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평론가님은요. 네. 왜 이런 표절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자꾸 반복이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게 뭐 창작이라는 게 과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독자적이다, 배타적인 어떤 권리 이런 것도 인정받기 어려운 환경으로 좀 들어서고 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지금 인터넷이라는 게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인터넷은 이 약간 공유되는 공간이거든요. 지식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경계가 애매해집니다. 저만 해도 뭐 글을 쓸 때 여기저기 레퍼런스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생각을 내가 갖다 쓰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해지는 지점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요즘 표절은 소재 문제라기보다는 표현의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소재는 같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내는가 이 부분이 이제 독자적인 창작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네. 이번 신경숙 작가 사태, 이 네. 검찰의 고발이 이루어졌고요. 네. 법정에서 그 책임을 가린다고 하는데 네. 이 문학계는 검찰 수사에는 또 크게 반대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예. 사실 표절이라는 것이 결국은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좀 판정이 되어야 좋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표절은 도덕, 윤리 이런 문제지 법적 잣대로 들어가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얼마를 얼만큼 어떻게 배상하느냐 이런 문제를 표절 문제를 다루다 보면 네. 결국 이 양심의 문제라는 거는 도외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 법적인 접근보다는 약간 문화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요. 사실 지금껏 문단이 해왔던 창작의 어떤 문화들 이게 좀 새롭게 뜯어 고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현재 문단은 굉장히 폐쇄적인 문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만 이렇게 돌아가는 문화고 밖에서 진입하려면 뭔가 라이센스가 있어야 진입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안에 어떤 그 안 좋은 어떤 문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카르텔 같은 것들이죠.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문화를 좀 바꿔나고 그래서 문화의 차원이든 양심의 차원이든 윤리의 차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네. 안 되면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표절 문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이게 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네네. 정 선생님 말씀을 제가 표절하진 않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였습니다.